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오프더 리뷰 두산과 기아의 시즌 14차전을 마치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저는 정우영이고요. 저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숙소 에어컨 위치가 딱 그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떨어지는 위치더라고요. 다음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감기 초기 증상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나와. 이거 진짜 전 너무 전 억울해요, 진짜. 평생 방송하면서 살아라고. 아니, 좀 아프면 아픈 티가 나야 되는데 난 잘난 척. 목소리가 안 아파요, 제가.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참 억울합니다. 알았어.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해. 예. 오늘 방송 중에 보셨던 서준이의 뇌물, 김선빈 선수의 아들 서준 군의 뇌물, 호두과자. 오늘 이순철 위원님도 드셨습니다. 이순철 할아버지 힘내세요. 서준 드림, 올림. 저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이순철 위원님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맛있어. 제가 어제 서준 군이 와서 얘기했거든요. 아빠한테 가가지고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훈련하라고 해요. 서준이가 이야기하면 들을 것이다. 그래서 김선빈 선수가 요즘에 컨디션이 좋군요. 열심히 해야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뛰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가 6대1이었죠. 양현종 선수의 시즌 두 번째 6이닝 투구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좀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양현종 선수의 호투인 거죠. 결국은 이닝 초반에 맞았던 위기를 잘 벗어나면서 양현종 선수가 6이닝까지 경기를 이끌고 가준 그 호투가 결국은 발판이 돼서 김도영 선수 홈런을 앞세워서 한 점 한 점 도망간 것이 결국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또 박지현 선수가 활력소를 불어넣으면서 그게 경기에 조금 흐름을 많이 바꿔놨던 것 같아요. 두산이 먼저 선취 득점을 올렸습니다. 김대한 선수의 과감한 주루를 통해서 오늘 경기에서 일단 첫 득점 올렸고, 의미 있는 득점이었잖아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팀 통산 27,000 득점. 27,000 득점은 이 삼성 라이온즈가 팀 득점 27,000 득점을 유일하게 돌파한 팀이었는데, 이제 두산 베어스가 두 번째 팀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득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양현종 선수의 좀 어떤 투구가, 어떤 점이 좀 돋보였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마운드 위에서 노래는 경기 운영, 상대의 그 어떤 약점을 파고들고 허를 찌르는 그 투구가 결국은 통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양현종 선수가 그런 경기 운영, 그런 투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은 긴 이닝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스피드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마운드 위에서 노래는 경기 운영과 상대의 어떤 타자들의 타이밍, 또 계산 싸움, 또 허리를 찌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섞어지면서 투구를 이어가야 그런 긴 이닝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양현종 선수가 오늘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산 타자들이 어제와 다르게 연타를 치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김대한 선수가 그렇게 좋은 주루 플레이를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점으로 그쳤다는 것은 그만큼 연속안 다 나오지 않았다는 반증이잖아요. 양희지 선수가 양현종 선수의 정말 천적에 가까운 그런 통산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게다가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만 또 홈런 2개 때렸고, 여기에 또 최근 그냥 컨디션도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런데 오늘 양희지 선수가 양현종 선수에게 막혔습니다. 그렇죠. 어떤 투구를 했습니까? 양현종 선수는 양희지 선수. 체인지업이라든지 슬라이더를 낮게 잘 가져갔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타석에 들어온 양희지 선수의 어떤 계산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빠른 볼을 던질 것이라는 그 계산이, 그러니까 구종 선택에서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떨어지는 볼에 양희지 선수가 많이 속았어요. 그러니까 양희지와 양현종의 머리 싸움에서 결국 오늘은 양현종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고 봐야 되겠죠. 또 오늘 그 위기에서 양현종 선수가 양희지 선수에게 카운트가 불리해져 있었잖아요. 그걸 전략적으로 볼넷을 내보낸 것도 한 몫을 크게 차지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 두 번째 타석이요. 네, 두 번째 타석에서. 두 번째 타석에서
그 불리한 카운트에서 굳이 그렇게 승부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략적으로 그걸 활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야구는. 오픈 베이스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1루가 열려 있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김민석 선수에게 볼넷을 내주는 조금은 좀 예상치 않았던 상황도 좀 나왔는데. 그렇죠. 근데 양현종 선수가 직전전 경기부터 글쎄 좀 힘이 떨어져서 그런지 어쩐지 높은 볼이 많고 오늘도 높은 볼이 좀 많았거든요. 높은 볼이 많고 볼넷이 조금 많아진 거지. 진 부분이 오늘 조금 오게티라고 하면 오게티인 것이죠. 양현종 선수답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군요. 두산 베어스의 이야기로는 좀 김대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겠는데 김대한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정말 좋은 주루 2번이 있었고 그렇죠. 경기 초반 2차례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경기 최고 구속 이일이 선수의 최고 구속 그 빠른 공이었던 시속 158km의 그 빠른 공을 안타를 때렸어요. 네. 오늘 또 김대한 선수의 플레이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빠른 발도 가지고 있고 투수 출신이 어깨도 강하고 수비도 이제 완벽하게 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격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느냐에 따라서 김대한 선수의 앞날이 밝아지느냐 어두워지느냐거든요. 그런데 밝아지는 쪽으로 김대한 선수가 스텝을 바꿔 가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하체, 그러니까 다리와 골반을 잘 쓰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도 경기를 하다 보면 이 골반이 턴을 하지 못하고 멈춰선 채 팔로만 돌릴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타격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주례 프로에까지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팀의 또 본인의 미래가 상당히 밝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두산 팬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점이 김대한은 터졌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잠재력이 터졌다. 지금 아직은 있다고 보십니까? 터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터진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완전히 터진 단계. 조금 더 타격을 할 때 이 다리와 골반을 조금 더 활용을 더 하는 그런 타격이 된다고 한다면 김대한 선수는 완전히 터지는 그런 선수가 될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입니다. 오늘도 지금 그 수비 잘하는 김현영 선수에게 타구를 잡으러 갔을 때 1루 주자를 하면서 2번이나 태그업을 해서 갔단 말이에요. 김호령 선수에게는 대단한 큰 수모를 안겨줬고 본인은 대단한 주루 플레이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 거리에서 그 정도 가서 산다는 것이 아무리 볼이 좀 한쪽으로 조금 치우쳤다고 해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 타격만 조금만 더 요령만 생긴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 그 타석 위치에 대한 말씀 한 차례 좀 해주셨잖아요. 삼진 당한 그 타석 세 번째 타석 살짝 좀 뒤로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본인의 불안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조금씩 변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게 신장도 크고 배트 길이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붙어서 치면 이 골반 턴이라든지 체중이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스윙을 할 때는 뒤에 아크가 좀 커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볼 카운트가 불리해져 있을 때. 그러다 보면 몸쪽에 들어오면 더 대처하기가 힘드니까 그 갑작스럽게 많이 떨어지다 보면 바깥쪽이 두려워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는 줘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오늘 경기 또 나란히 1번에 출전했던 박재현 선수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6회 주루는 역시 또 박재현 선수의 주루도 놀랐습니다. 그 3루 간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주루였는데요. 노아웃이니까 더더욱이나 무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좀 갔고 또 김대한 선수가 백업을 갔기 때문에 어깨가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하면은 3루에서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박재현 선수가 그것을 과감하게 좀 가서 거기서 좀 살았단 말이에요. 판도까지 해서 사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박재현 선수는 우리가 볼 때는 무리했지만 결과는 살았기 때문에 박재현 선수의 그 탁월한 선택이 결국은 쉽게 득점을 옮길 수 있는 자리에 위치에 가 있었고 거기에 또 와일드 피치가 됐을 때 그럼 와일드 피치인지 뭐 베스트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홈을 또 자기가 선택해서 김도영 선수도 들어오는 시그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판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센스 있는 주루 플레이를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단한 과감성을 박재현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 사실 갈까 말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텐데 간다라는 결정은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뭐 김대한의 2루라든지 지금 박재현 선수의 그 홈 파고드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주루 플레이는 순간적인 판단이잖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김도영 선수가 1루 주자 때 카스트로 낮은 선상에 2루타가 됐을 때
베이스를 김도영 선수 발 정도가 되면 이미 안재석 선수가 자세가 불안정하게 넘어지면 잡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베이스를 한 발짝 넘어가 있다든지 베이스 위에 있다든지 해도 1루에 되돌아서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거기 위치에 있어서 떨어졌을 때는 김도영 선수 발 정도면 갈 수가 있는데 베이스 2루 베이스 이만큼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갔어요 3루를. 그렇듯이 그 순간 판단이 잡을 것 같으니까 그게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박지현 선수는 딱 판단을 하고 이거 내가 내 발로 살 수가 있다라고 결정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 순간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주루는 그만큼 뛰면서 생각하고 뛰면서 판단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판단을 너무 잘한 거죠 박지현 선수가. 김도영 선수의 6회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김도영 선수 이야기로 좀 물고 가보면 김도영 선수의 6회 전 4회 타석에서의 그 홈런, 그 정말 높게 떴거든요. 그렇죠. 예. 높은 볼이었고. 예. 그러니까 결국 타자는 투수의 실투를 놓치지 않고 잘 때려야 좋은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야구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항상 그 정설로 통하는 것이니까요. 예. 또 특히 볼 카운트가 유리한 카운트, 본인에게 유리한 카운트, 타자에게 유리한 카운트일 때는 더더욱이나 놓치지 않아야 된다. 또 더 좋은 타자가 되려면 불리한 카운트일 때도 그걸 슬기롭게 실투를 잘 대처를 하면 영원한 3안 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김도영 선수가 오늘 최승현 선수에게 3-2까지 와서 결국은 약간 높은 뭐 바깥쪽에 던지려고 하는데 가운데로 높은 것을 그걸 홈런을 연결시키는 타격 기술이 돋보였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김도영 선수가 그렇게 좀 탄도 높은 홈런을 WBC 다녀와서 올 시즌부터 유난히 더 많이 때리는 게 약간 그 오타니 선수 홈런 그 연습 타격을 의식하고 치나 이런 생각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까 물어볼 걸. 예. 타격 기술이 상당히 그 수준이 있는 선수여서 네. 기복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시즌 시작해서 뭐 거의 뭐 2할 2푼, 3푼, 4푼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3할 가까이 좀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쎄요, 3할을 넘기고 시즌을 끝낼 것인지. 근데 우선은 지금 초점은 3할을 넘길 것도 중요하지만 홈런왕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인데 이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에 몇 경기를 하느냐가 큰 변수로 작용이 돼서 김도영 선수에게는 조금 손해고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집일이 거죠. 언제가 될지와 LG 트윈스가 그때 이제 몇 경기를 남겨두게 LG 트윈스 그리고 KT 위즈 뭐 힐리어드 선수도 이제 30개를 넘겼으니까 그렇죠. 예, 또 몰아치기가 가능한 선수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 소집되기 전까지 김도영 선수가 몇 개를 몰아치고 가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김도영 선수는 올 시즌 꼭 40홈런을 넘기고 싶다라는 포부를 저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으니까요. 베이스볼 S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번갈아 가면서 봐주세요. 예. 그리고 오늘 하주석 선수 첫 2타석 안타 때렸는데 하주석 선수는 정말 광주 잘 왔습니다. 네, 예. 잘 왔고요. 팀을 옮기면서 많이 그 기분 전환이 많이 된 것 같고 조금 더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주석 선수가 원래 하나 입당을 할 때도 1차 1번이었습니다. 그 정도, 전체 1번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준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부상을 당하고 난 이후에 스피드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수비의 폭도 좀 줄어들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지금도 정면 타구 같은 거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과거 김재호 선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타자들의 어떤 주력에 따라서 타구 속도에 따라서 스냅스로를 자유자재로 지금 만들어내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하주석 선수 수비하는 모습을 보면 급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좌우폭을 얼마나 잘 커버해 주느냐는 숙제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타구는 아마 대한민국 유격수 중에서도 어느 선수한테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핸들링, 좋은 스로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주석 선수가 그리고 이 팀 안에서도 전 팀이었던 한화 이글스에서도 형들에게 예쁨 굉장히 많이 받았던 선수고요. 그렇죠. 예. 예, 정말 예쁨 많이 받았던 그런 선수였고 그리고 본인도 후배들 참 잘 챙기는 그런 선수로 알고 있는데 또 새 팀에서 이렇게 초반에 잘 적응하고 있는 그것도 이제 11경기 연속 안타 이적해서 11경기 연속 안타라는 게 그리고 또 어제처럼 그렇게 대타로 나와서 한타석 기회 있었는데 안 타치고 그러니까요. 이거 참 쉽지 않은데 하주석 선수가 이 기록도 또 언제까지 이어나가게 될지도 참 궁금해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궁금.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예.
이효리 선수에 대해서 잠깐 연결을 하고 그 얘기, 넘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빼먹었군요. 네. 딱 질문해 주세요. 예. 아 그래요? 네. 질문 나중에 받고 제가 오늘 느낀 네. 그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효리 선수는 뭐 영상 그러니까 다른 경기를 할 때 영상도 보기도 했습니다만 미국 단기 연속을 갔다 오면서 투구 동작을 이중 킥킹 동작으로 제가 정은 캐스터에게 이제 물었는데 이중 킥킹 동작을 배워갖고 이제 그러면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비중이 커졌어요. 볼도 그러니까 이중 킥킹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축발에다가 힘을 모아서 체중 이동을 좀 급하게 가지 않으면서 힘을 모아서 완전하게 착지를 해놓고 비틈 동작으로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이 갖춰지니까 볼의 속도가 158, 157, 156 이게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와인드업 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셋업 자세에서 그래 이중 킥킹은 거의 와인드업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방송 중간에 이제 주자가 나갔을 때 또 2급한 상황이 됐을 때 오늘은 점차가 여유가 있으니까요. 예. 그럼 이 동작을 빨리 연결 동작으로 이제 이중 킥킹을 하지 않고 연결 동작으로 했을 때 과연 이 릴리스 포인트가 흔들릴 것인가 안 흔들릴 것인가 이 숙제만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절반은 성공을 한 것 같다. 오늘 김대현 선수가 나가고 난 이후에 볼 3개가 4개가 다 볼이었어요. 예. 다 볼을 2개를 건드려줘서 카운트가 투볼 투스트라이크가 됐는데요. 결국은 이효리 선수가 이런 모습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비중을 높이고 많아지면 결국은 이 자신감을 가지고 선발로 가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힘을 모으는 동작을 이중 킥 동작을 만들면서 볼의 볼 끝의 힘이라든지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비율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오늘 158이 아마도 그 KBO 리그 왼손 최고 구속이었을 겁니다. 지난해 배찬승 선수의 기록이 저 157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효리 선수의 158, 78과 다른 선수들의 158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효리 선수는 지금 이 이중 킥킹을 하면서 완전히 힘을 모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투구는요 이런 거거든요. 리듬, 밸런스, 착지에서 비틈 동작이거든요. 이 3가지 동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리듬 밸런스에서 착지를 하고 비틈 동작을 얼마나 강하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볼 끝의 힘이 달라지는데 이효리 선수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서 그 볼 끝의 힘이 그런다 신장도 크잖아요. 그 부드러운 투구 폼에서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 속도가 숫자는 158이지만 타석에서 느끼는 타자들은 거의 160이 넘어가게 느끼는 거예요. 배찬승 선수도 지난해 158이 있네요. 예,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왼손 KBO 리그 왼손 최고 구속이 알렉 감보아 선수가 2차례 158이 있고 배찬승 선수가 시속 158 지난해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그 158이란 게 반올림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157.6에서 158.4 150 반올림이면 5부터죠? 5부터죠? 네, 157.5에서 158.4까지일 텐데 정확한 구속도 트랙맨에는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순위가 바뀌었다면 내일 정도에 아마 보도자료가 나갈 거고 아니면은 지난해 배찬승 선수가 더 빨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뭐 또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도착해 있는 질문 어떤 질문 있나요? 맞습니다. 그 이효리 선수 관련해서는 제구가 잡혔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효리 선수의 제구는 잡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일본 가기 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좋아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아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완성도 있는 변화구가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결국은 지금은 이효리 선수에게 그러니까 이효리 선수가 지금 불펜에서 투구하는 걸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한 이닝을 던질 때 거의 상대를 압도하는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감을 가져가면서 변화구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상황에서 다시 변화구를 하려고 하다가 다른 밸런스까지 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이효리 선수가 빨리 이 상태, 그러니까 1이닝 던지는 이 모습을 꾸준히 유지해서 5, 6회까지 가졌으면 하는 선발로 나와서 그걸 저도 바라고 있고
기아나 대한민국 야구를 위해서는 분명히 이루 선수가 선발 투수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한 이닝 정도 나와 던지는 건 너무 아쉬운 선수거든요. 아깝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빨리 선발로 전환되는 걸 바라는데 결국은 그런데 이루 선수가 지금 자신감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구 구종 자체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면 이 빠른 볼 하나 가지고도 충분히 상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변화구는 슬라이더를 1개 던졌고요. 네. 138. 그리고 제가 오프스피드 피치라고 말씀을 드렸던 공은 포크볼이었는데 143, 14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구에서 빠른 볼이 변화구보다 훨씬 더 이력적이다. 방금 나왔던 카운트가 투수에게 유리할 때 오히려 밋밋한 변화구보다는 오히려 빠른 볼이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볼 투 스트라이크, 노볼 투 이럴 때 갑자기 빠른 볼이 들으면 훨씬 더 때리기가 힘들거든요. 네. 변화구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극단적으로 빠른 볼만 던지면 그거를 극단적으로 노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빠른 볼을 살리기 위해서 변화구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루 선수는 지금 이제 볼이 워낙 빠르니까 이 빠른 볼 하나 가지고 좌우 코너, 상하 코너를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변화구 안 던져도 충분히 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구 자체는 조금 더 완성도를 이제 연습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경기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문 2개 더 받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김도영 선수가 너무 뛰어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느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타구가 뛰어 올라가는 거. 김도영의 뛰어치는 의도적으로 그거는- 뛰어치는 것인가? 그거는 그렇게 타자가 때리면서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또 발사각이 생겨야 비거리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요. 만약 발사각이 낮아버리고 가서 다 2루타나 되고 담장 맞아본다는데 안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타자가 타격을 하면서 나는 홈런 칠 거야. 나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 칠 거야. 이런 타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올려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또 홈런 칠 때 발사각이 생긴 건 이렇게 높은 볼을 때려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만약에 그 높은 볼을 다운스윙으로 내려쳤다 그러면 땅볼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계세요. 아, 좋아요.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 그래도 또 많아요? 예. 그럼 2개 더 받을까요? 2개만 더 받으셔도 2개만 더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 많은 참여 감사드리고요. 박민 선수랑 이제 김규성 선수 이제 복귀하면은 박민, 김규성 선수가 복귀하면 그 내야에 대해서 어떻게 좀 꾸리는 게 더 맞을지 내야진을 어떻게 좀 꾸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기아가 김선민 선수가 타격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2루에서 수비폭이 조금 더 넓어지면서 2루를 맡아주는 게 딱 맞거든요. 그리고 할수석 선수가 유격수를 맡으면서 박민이나 김규성 선수가 그 뒷 역할을 이닝 후반 역할을 맡겨주는 게 저는 딱 맞다고 봐요. 정현찬 선수는 지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민과 김규성 선수가 돌아온다고 한다면 때로는 주전도 쓰지만 그렇게 백업으로 충분히 활력을 해서 조금 더 뎁스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범호 감독은 정현창 선수의 수비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팀 내에서가 아니라 리그 전체를 보더라도 정현창 선수의 수비력은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현창 선수 선발로 나와서 박찬호 선수 그 느린 땅볼을 옆으로 스타트를 하면서 1루에서 살려주는 거, 또 투수키를 넘어갔는데 그렇게 급하게 대시를 해서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많은 경기를 나오지 않으니까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 어려서 정현창 선수를 지금의 정현창 선수 플레이하는 걸 놓고 정현창 선수가 다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네. 아직 어린 선수이니까 많은 경험을 쌓다 보면 여유도 생기고 그 경기를 흐름을 읽어가면서 상대 타자들의 어떤 주력 상태라든지 타구 속도라든지 그런 바운드를 읽는 것이 차츰차츰 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도 내야수 출신인데 그 정도 평가를 했다는 것은 훈련 과정에서 그만한 능력을 좀 보여주고 네. 있다는 거거든요. 훈련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네. 질문 중에서 이제 두산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두산의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 때 최민석 선수와 박빈 선수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최승현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할 텐데 예.
그게 두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오늘 최승용 선수의 투구는 과연 그때 두산을 좀 지탱해줄 힘이 있다고 보셨는지. 두산 베어스의 원투펀치가 빠졌을 때 최승용 선수의 활용 방안과 또 이제 최승용 선수의 역할과 활용 방안 오늘은 어떻게 보셨는지에 그러니까 대한 최승용 질문입니다.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구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속이 타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장점은 그건데 단점은 뭐냐면 결정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운트가 유리해도 실투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맞게 되는데 결국은 스토프 그 결정구를 가지고 어떻게든 삼진을 잡아내든지 범타를 만들어내든지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워낙 그 던지고 커맨드 능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실투가 많아서 결국은 5회도 계속 2경기 연속 지금 5회를 못 채웠는데요. 만약에 각빈과 최민서 선수가 나간 상태에서 최승용 선수가 지난번에 SS전, 이번에 오늘 기아전 이런 투구 내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진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연장선의 질문. 아 잠깐만 그럼 좀 우리 쿨링 브레이크 좀 갖고 와죠. 아 진짜 마지막이다. 덥진 쿨링 않지만 브레이크는 25대의 쿨링 덥진 브레이크. 않지만 쿨링 브레이크 좀 아, 가져야겠어. 진짜 비도 오는데. 아, 예. 가져야 돼.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네 지금. 네. 너무 많이 질문들이 와서. 아,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금 이 날씨에 쿨링 브레이크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25도의 쿨링 브레이크. 25도의 쿨링 브레이크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그리고 예. 쿨링 브레이크인데 아니 비가 내리잖아 비가. 그럼 내일도 경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시 8회 끝나고 다시 들어가는 게 비가 내리면 조금 더 심판들이 탄력적으로 이게 비가 오니까 양팀한테 양해를 구하고 바로 진행을 합시다. 그렇게 되면 양팀 감독들이 그거 너 안 한다고 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 네. 근데 그걸 또 그냥 그대로 다 지키면서 그리고 25대 쿨링 브레이크가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야구에서. 아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러다 보니까 38도 41도 때 경기 강행하고 32도일 때는 경기 취소하는 이런 진짜 코미디 같은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환장하겠어요. 저희가 당했습니다. 저희가 네. 예 저희가 그냥 요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아니 진짜 여기가 쓰러진 줄 알았어. 전체주의 사회도 아니고 무슨 나 그때 마산에 있었는데 네. 39도 막 쓰러진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하더니 48도 40 41도 나왔어요. 41도 저는 그때. 지금 정우영 캐스터 말했던 이 말에 제일 동조해요. 전체주의도 아니고 이걸 모든 경기장마다 다 적용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세상에 상황에 맞춰서요. 유동성이란 게 있어야 되고 상황에 맞는 뭔가가 있어야죠. 야구도 상황에 맞는 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응용을 잘해야 된다. 25도의 쿨링 브레이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25도에. 제 특정 인물을 얘기 안 하겠지만 그 감독관이 39도에 강행하고 25도에 지금 쿨링 브레이크를 지금 시행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요 정도까지 요거는 하고요. 예, 마지막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마지막 질문 내일 경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예, 내일 경기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내일 불꽃을 태우러 또 고척으로 가야 되고요. 예. 내일은 이준혁 캐스터와 최현호 해설위원이 여러분을 모실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러와 각빈? 예측하기 진짜 힘든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화요일 날 두 선수가 너무 또 좋은 투구를 했기 때문에 예측하기 진짜 힘듭니다. 세 글자 백중세.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